지난 18일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조모 씨가 숨진 쿠팡 물류센터. 제주로 들어온 택배들이 각 캠프로 배송되기 전 분류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조 씨는 숨지기 2주 전부터 동료와의 통화에서 업무 과중을 토로했습니다. 물량이 끊임없이 나와. 물량이 왜 그래 맨날? 모르겠어요. 쏟아져. 쉼없이 했어요. 조 씨의 동료는 당시 제주도 전체로 나가는 택배 분류 작업을 10명 남짓한 노동자들이 해왔다고 말합니다. 또 에어컨 없는 실내에서 선풍기 3대에만 의존해 쉴 틈 없이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씨하고 저하고 가는 데는 선풍기 없는 쪽으로 왔어요. 거의 다. 물 먹으러 갈 시간. 그 갔다 오면 한 1, 2분이에요. 그럼 이미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뒤로 넘쳐 흘러가지고 양 사이드로 떨어져요. 결국 동료는 더위와 고강도 노동을 버티지 못해 일을 그만뒀고 일주일 뒤 조 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건강하시던 분이 정말 건강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정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안에서. 민주노총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작업 중지 명령과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노동 환경 개선과 심야 로켓 배송 중단 등 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라. 쿠팡은 이에 대해 숨진 근로자가 일할 당시에는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이 택배 업무 관련된 분들의 안타까운 사망을 모두 과로사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악의적 추측성 보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역 로켓 배송의 첫 관문인 쿠팡 서브허브. 상품을 분류해 제주 1, 2, 3 캠프로 보내는 중간 물류센터입니다. 56살 조모 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출근해 1층에서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30도에 육박하는 무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던 조 씨.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제주 한라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지만 2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조 씨가 이곳에서 근무하던 도중 쓰러진 시각은 오전 7시 50분쯤. 인근 제주 1캠프에서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 불과 6시간 뒤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지역, 같은 회사에서 2명이 쓰러졌고 1명은 목숨까지 잃었지만 쿠팡 내부는 잠잠했습니다. 그날 있었는데 워낙 정신없다 보니까 며칠 후에 들었어요. 쓰러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얘기하다가 나왔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조 씨는 지난 5월부터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 3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지병 여부, 온열 질환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 중대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중이다 이렇게. 쿠팡 측은 고인의 유가족이 언론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MBC에 밝혀왔습니다. 또 민주노총 등이 택배 업무 관련된 분들의 안타까운 사망을 모두 과로사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툭하면 배송 지연에 많게는 10,000원까지 더 내는 도서상간 배송비. 제주도에서 쿠팡은 필수입니다. 우선 배송비가 무료기도 하고 빠른 배송 때문에 사용하기도 하고. 쿠팡은 제주 1, 2, 3 캠프를 거점으로 지난 11일부터 심야 로켓 배송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타 지역 배송기사들로 메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원래는 어느 지역에서 하세요? 광주에서. 새벽 1시 반, 제주 1캠프로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장마철에 시작된 심야 배송이라 지난 2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마철도 마찬가지. 폭우 온다 해갖고 마감 시간을 바꾸거나 다음 날로 미뤄준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날 내 차에 싣고 나간 건 무조건 다 배송하고 와야 됩니다. 지난 18일 새벽 1시 40분, 2회전 배송을 위해 1캠프로 복귀해야 할 트럭 한 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대리점 동료가 찾아 나섰고 전봇대에 부딪힌 채 멈춰선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배송기사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언어장애와 함께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 전형적인 뇌출혈 증상. 40살 임모 씨는 제주대 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야 배송을 위해 서울에서 제주로 파견 온 첫날이었습니다. 이곳 제주에서 심야 로켓 배송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택배기사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 소식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됐다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큰 사고였지만 캠프 내부에서도 소문은 돌지 않았습니다. 야간 배송하시다 쓰러지신 분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네, 그건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계속 끌어야 되니까 이게 일이 터져도 저희는 쓸 수는 없죠. 로켓 배송 기사 정슬기 씨의 죽음에 이어 고 장덕준 씨의 CCTV 영상까지 공개되고 사고가 발생했던 7월 18일은 과로사 문제로 쿠팡이 궁지에 몰린 때였습니다. 유담시 옮겼다고 들었어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세요. 그게 대리점 소속이시죠?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쿠팡 측은 해당 기사는 CLS와 위탁 계약한 전문 배송업체 소속이 아닌 일반 용차업체 소속이며 로켓 배송을 비난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보도는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쿠팡 과로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단의 현장 방문이 쿠팡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오늘 새벽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고 정슬기 씨가 일했던 쿠팡 남양주 2캠프를 방문해 심야 로켓 배송 노동 환경을 점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단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